은비파워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이지현 팀장입니다. 무더웠던 여름과 길고 길었던 장마기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랜드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노년기 외로움 바로 알기 UCC 4편으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공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노년기 외로움 온라인 공개 강좌를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마음건강연구소 박기호 박사님입니다. 은비파워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KU 마음건강연구소 연구원의 박기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하고 잘 챙겨야 되고 또 이게 외롭게 방치가 되면 얼마나 좀 안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흡연보다도 건강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 또 뭐 어떤 고아원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제 고아원에 방치된 아이들이 사람의 손을 못하니까 많이 죽고 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노년기에 특히 더 외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유독 외로움에 좀 취약할까? 어떤 사람이 제일 외로움을 많이 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떠오른 생각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외로울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뭐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 사업을 실패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뭐 나 보자 뭐 어쩌자 연락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는데 사업이 폭삭 망하고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난 분명히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얘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 옛날에 얘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는데 와, 이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연락도 안 하네? 그래, 나도 연락 안 해. 야, 네가 나 연락을 안 하면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영영 그분은 옛 친구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읽어왔던 그 수많은 인맥들을 다시 복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또 다른 예시에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연락을 잘 못하세요. 뭐 이제 옛날에 뭐 손주들을 키울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잘 봐주고 애들 봐주고 뭐 이렇게 내 역할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애들도 막 다 손주들도 다 크고 그래서 이제 나를 찾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다 바쁘고 손주들 다 바쁘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보고 싶다, 좀 와라, 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하면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자식들한테 폐를 끼칠 만큼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항상 자식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자식들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연락을 해왔어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래 오셨어. 근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 그러면 연락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사위 눈치도 보이고 이게 오히려 눈치를 본다라는 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오히려 자존심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짧은 동영상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뭐 이거면 뭐 문제 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마치 설거지 고민처럼 뭐 이걸 한번 써보세요. 찌든 때가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99%의 어떤 문제들은 대인관계 문제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혼자 살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설령 있더라도 드러나지 않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고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포인트, 우리가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예전에 작은 일로 나 혼자 뭐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괜히 나 혼자 자존심 상해서 혼자 연락을 안 하고 멀리 했던 사람이 있진 않은지,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내가 연락을 하면 얘는 날 무시할 거야. 왜냐면 얘는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대했고 그런 행동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해서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놀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나를 별로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얘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야, 너 목소리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좋다. 정말 우리 자주 연락하자.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반응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들 하세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꼭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 혹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또 자식분들한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자식분들한테 조금 어리광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자식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어릴 때 충분히 어리광 많이 부렸잖아요. 뭐 사탕 사달라고 맨날 쪼르고. 그런 것처럼, 야, 나 회가 먹고 싶다. 지금 전어가 철이라는데 전어 한 사람 먹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 거랑 조금은 다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로움과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외로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존심과 자존감을 동일시하거나 헷갈리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존심은 보통 내가 상대보다 잘났다는 마음, 상대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상대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상대라는 대상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자존감은 상대와의 비교가 없어도 되는 절대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는 자신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바라보시고 단점이나 부정적인 모습 또한 그대로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더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은피파워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